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앞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지식산업센터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넓게는 수익형 부동산에도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다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이제 매달 임대료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추후에 시세 차익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게 당연하겠죠. 특히나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은 많이 나오고 이자는 적으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에는 이제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분양가, 매매가, 융자 비율, 이자, 임대 시세, 연식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 수익률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구조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아무데나 지을 수 없는 만큼 공급하는데 한계도 좀 있고 임차할 기업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의 수익률에는 복잡해 보이면서도 실상은 단순한 지식산업센터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제 나름대로 최대한 가볍고 또 간단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이제 경제 규모에서는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기는 좀 힘듭니다. 신규 기업이 생기는 만큼 사라지는 기업들도 많고 또 경제 성장 자체도 거의 정체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의 경직성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포화할 대로 포화하고 또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진 서울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구로, 가산, 성수, 영등포, 문정, 가양 할 거 없이 서울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기업의 전체 수요 역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예상 가능한 수준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대 10,000개의 회사가 이제 존재할 수 있고 지하철역도 있는 A라는 지역에 1,000개 호실의 규모 지식산업센터가 10년 동안 1년 간격으로 역부터 100m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생겨날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0,000개의 회사들은 현재 A 지역 내에 일반 공장이든 섹션 오피스 빌딩이든 상가, 프라자, 오피스텔 등등 어딘가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터 지금 2, 3, 4, 5 이렇게 쭉쭉 지어가지고 일단 10호까지는 공실 걱정은 없겠죠. 1,000개 호실의 지산이 10개가 생겼으니까 10,000개가 딱 채워지죠. 근데 문제는 1년에 이게 1개씩 지어진다는 점에 있는데요. 1호 지산, 2호, 3호, 그리고 마지막 10호는 분양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땅값, 설계비용, 시공비용, 인건비용, 자재비용은 해가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게 당연하겠죠. 간혹 옆에 건 싼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산을 떠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준공시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를 하시는 경우들이고요. 같은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라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늦게 지어질수록 분양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임대료가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오르지는 않아요. 2호, 3호, 10호의 지산에 들어가는 회사들도 1호 지산에 들어간 1,000개의 회사가 내는 만큼만 최대한 비슷한 수준에서 월세를 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또 새로 지어지는 이제 지산일수록 여기서 멀어진다는 단점이 점점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이고 최신 시설이고 분양가도 더 비쌌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해도 임차할 기업들은 그건 네 생각이고 정도로 밖에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위의 요인들이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제 요인으로는 생각보다 약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임대료 상승률을 이제 분양가 상승률만큼 책정하게 되면 지금 일하고 있는 공장이든 상가, 프라자, 오피스텔이든 원래 있던 데서 그냥 계속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들어올 임차 기업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임대료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상 임대료를 추론을 할 때 분양가가 아니고요. 주변 임대료 시세가 척도가 된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호 지산이랑 10호 지산은 분양가가 400만원, 850만원,
2.5배나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절대 2.5배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10호를 넘어서 11호, 12호 지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11호, 12호 지산은 여기서 1.1kg 뭐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하지만 분양가가 이미 지금 11호 지산은 평당 900만 원이 되고 뭐 12호 지산은 평당 950만 원이 될 텐데, 근데 이미 A 지역은 1000개 기업이 10개 지산에 나눠서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1호, 12호 지산에 들어갈 기업이 없게 돼요. 그 사이에 1호부터 10호에 있는 지산들은 연식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11호, 12호 지산의 분양가를 따라가면서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새 건물이나 최신 시설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 수요도 존재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11호, 12호 지산에 원래 내던 임대료보다 더 내면서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원래 내던 만큼 내는데 여기서 1km 이상 멀어질 그런 의향이 얼마나 있을까? A 지역은 현재 이제 1000개의 기업만이 만 개의 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11호 지산부터는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약 없이 10,000개 기업을 기다릴 수는 없고, 이 외부에서 이 새로운 이슈가 뭐 발생해서 기업 유입이 외부에서 일어난다거나, 뭐 새로운 역이 10호, 11호 근처에 생긴다거나, 뭐 이런 개발 이슈가 생기거나, 이게 아니면 진짜 뭐 새 건물이나 최신 시설을 선호하는 그런 기업의 기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부분이 서울의 수많은 지산들의 뭐 매매가, 분양가, 임대료, 수익률이 다 제각각이고 편차도 굉장히 심한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서울 지식산업센터들의 평균 수익률이 또 점점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요거는 사실 나중에 다룰 데이터긴 한데, 그냥 아주 쉬운 사례로 제가 가산 디지털 단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이제 뭐 조사를 한 건데, 여기에서 가장 가깝고 오래된 지산이 우림 라이온스 밸리라고 있고요. 나머지 신축 지산들과의 이제 매가 차이는 2배가 넘습니다. 근데 정작 임대료는 3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종종 역세권의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산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뭐 물론 공실 우려는 적고 수요도 많겠지만, 다만 그 주변의 임대 시세를 꼭 고려해 보아야 적정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다. 분양가가 2배라고 해서 월세가 2배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그 분양 메커니즘은 비단 서울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지금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꼭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여러 변수를 통제하고자 가정과 가상의 지역을 설정하긴 했습니다만, 실제에서는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지식산업센터에 그 투자를 하든 실입주를 하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지식산업센터의 메커니즘을 상기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